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학창 시절 이후 제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도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는지 늦으셨고 엄마도 평소와는 다르게 화도 안 내셨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그때 처음 골프장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근처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난리도 아닐 거라며 동네 어른들은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골프장은 저희 집 맞은편에 생길 예정이라서 매일같이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공사 과정을 보는데 전 좀 달라 보였어요. 얼마 전까진 민둥산이었는데 하루하루 너무 이쁘게 바뀌어갔습니다.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고 좀 더 지나니 호수 같은 것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형태가 갖춰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마냥 신기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팔자가 꼬였나 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골프장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돌멩이 하나까지 다 이쁘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나중에 저런 곳에서 일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죠.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심지어 같은 학교도 아니었어요. 학교 동기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는데 집이 골프장 근처에 있다 보니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 외국에도 가봤다길래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그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배웠고 유소년 때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아마추어 쪽에선 나름 괜찮게 했다던데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허세까진 아니더라도 자랑은 할 만한데 신기했죠. 어느 자리에 나가서도 늘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겸손하게 보였죠.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눌한 한국말도 왠지 그땐 더 멋있게 느껴졌고 근데 선수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찌나 정확한지 딱 한 번 쳐서 성공시키는 거를 골프 용어로 홀인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딱 한 번 늦은 밤 선을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방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때가 제 나이 26살, 남자친구는 27살이었고 제 인생도 한 방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제 인생까지 홀인원으로 보내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임신 소식에 걱정하기는커녕 울기까지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빨리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했죠. 연애 기간이라고 해봐야 10달 정도였고 서로 알게 된 지도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불안하기도 했고 왠지 안심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 긴장했죠. 예전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을 혼자 상상하면서 조마조마하며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골프를 시켰으면 당연히 집에 돈이 많았을 텐데 우리 집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나가기 전날부터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날 예비 시어머님이 카페 문에서 들어오시는데 엄청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수수하신 모습이셨어요. 제 앞에 앉으시며 축하한다고 웃으시는데 제가 걱정했던 물세례도 돈 봉투도 없었고요. 그냥 축하한다는 이야기만 듣다 왔습니다. 얼마 뒤엔 양가 상견례까지 했어요. 운동선수들은 결혼을 일찍 하기도 한다면서 27살 나이면 그리 일찍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까지 있으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 경기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땐 예비 시어머님이 참 긍정적이신가 싶었고 예비 신랑도 긍정적이긴 했거든요. 그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상견례도 마쳤고 예비 시부모님 모두 인상도 좋으셔서 큰 걱정 없이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해야 해서 더 서둘렀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골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선수로 만들려고 하셨다네요. 시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언뜻 보기에도 수입이 많으신 듯 했고 그래서 아들에게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시는 것 같았네요. 결혼식 이후 신혼집은 친정 근처에 얻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고 아무래도 익숙한 곳에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며 그땐 아무것도 모른 채 감사하게만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출산 전까지 제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연락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짧게 끊으셨고 그때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시길래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골프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고 결혼하길 잘했다 아이가 복덩이라고 저를 볼 때마다 칭찬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맞춰주시나 보다 생각했고 그때까진 별다른 의심이나 불안함 없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했죠.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편하게 지냈으니까요. 제사는 물론이고 시댁에서 요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이 바쁘신지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편한 건 편한 건데 이상하게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외국에 자주 나가게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고요. 이젠 남편 얼굴까지 자주 볼 수 없게 되니 내가 결혼한 게 맞긴 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친구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얼마 전 결혼한 친구였는데 이번에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제 남편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는 이제 몇 살이냐, 시댁에서는 잘해주냐 하면서 갑자기 제 안부를 물어보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어디서 봤냐고 물었는데 길에서 봤다고 했다가 식당에서 봤다고 했다가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역시나 바람이 난 게 맞았어요. 상간녀가 누군지 가서 혼쭐을 내주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더군요. 피부색도 달랐고요. 머리는 금발에 눈동자도 파란 여자였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보긴 했었어요. 근데 죄다 영어고 동양인도 아니다 보니 그땐 별로 의심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엔 그리 이쁘지도 않게 생겼었고요. 남편보다 키도 큰 것 같고 덩치도 좋아 보여서 제가 생각하는 이쁜 여자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그러다가 사진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시차 때문에 비몽사몽한 남편을 깨우다가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알고 보니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남편 거기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지금 방에서 자는 것 같다고 하셨고 그때 제가 남편 바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세히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반응이 없으셨어요. 제가 혼자 씩씩대면서 이야기해도 어머님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때는 이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상간녀가 피부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시댁으로 휙 가버리고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게 저러시니 저만 중간에서 몸달아서 난리도 아니었죠.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곧바로 다시 출국해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서야 어머님에게 들었고요. 그 순간 저도 눈이 뒤집혀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쫓아가서 머리색이 노랗든 말든 가서 붙잡아줘야겠다고 저도 곧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공항에 내려 티켓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봤어요. 저보고 어디냐고 하시길래 공항이라고 했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뭐하러 거길 따라가냐면서 나중에 귀국하면 이야기하라고 하셨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분 같아서는 비행기가 없으면 배를 타고 배가 없으면 수영을 해서라도 갈 정도였는데 저렇게 태평하게 말씀하시니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참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고 했어요. 아니 어머님 같으면 참으시겠냐고 남편이 저렇게 국제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세상 어떤 여자가 참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왜 못 참냐며 본인도 여러 번 참아봤다고 대수냐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하실 때도 쉽게 하시더니 이래서 쉽게 하신 건가? 다 참고 지낼 것 같아서 그러셨나 싶었네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전화기를 끊어버렸고 곧장 비행기를 탔어요. 그렇게 남편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주변 골프장이라는 곳은 다 다녀봤는데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언젠가는 숙소로 돌아오겠지 싶어서
저도 같은 건물에 숙소를 얻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 로비 앞에 나갔는데 누가 다짜고짜 제 손목을 잡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님이셨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서 제 손목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가시더니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정신이냐며 당장 귀국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같이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처자식 놓고 딴짓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고 했죠. 대회가 있든 없든 난 기다릴 거고 그때까지 못 만나면 대회하는 곳에 가서라도 만나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럼 이혼하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말리려고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에 먼저 들어가서 이혼 준비해 놓으라고 나중에 아들 보내서 도장 찍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네요. 저보고 참기 힘들면 이혼하라고 괜히 잘하고 있는 아들 흔들어 놓지 말고 긍정적인 기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그 금발의 여자가 남편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나 싶었네요. 제가 구박하기 시작하니 그게 싫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곱게 못한다고 내질러 버리고는 다시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몇 번 두드리다가 잠잠해졌고요. 그렇게 한참 뒤에 나가봤는데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문 앞에 시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보고 뭘 원하냐고 하시더군요. 위자료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듣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상간녀가 된 것 같았어요. 당장 귀국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아들 근처에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릴 만큼 질려서 어차피 남편하고 다시 지낼 자신도 없고 시어머님도 그렇고요. 제가 체념하는 표정을 지으니 시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지금 당장 귀국하면 1억을 주겠다고 제발 빨리 공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국하자마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1억에 살던 신혼집도 받기로 했고요. 주변에선 좋은 조건에 이혼 잘했다고 위로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도 듣기 싫었어요. 사라진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고 아이와 지낼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 하시는 가게 일 도우면서 아이 키우며 지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친정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집 근처 골프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옮기자고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처럼 골프에 골자만 들어도 골이 아파서 언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했어요.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길래 그때가 겨울이라 날이 추워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예전엔 비가 와도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쳤다고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생긴 실내 골프장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날씨 구애도 안 받고 골프 연습도 가능하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았죠. 이래나 저래나 골프를 못 떠나는 팔자구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지만 나름 해볼 만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최대한 모든 인맥을 다 썼습니다. 전 남편이 골프 선수다 보니 나름 괜찮은 정보도 들을 수 있었고요. 이혼하며 받았던 집도 팔아버리고 친정집까지 담보로 걸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다 함께 스크린 골프장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찾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천장이 높을수록 좋다고 들었거든요. 천장이 낮으면 답답해서 안 된다고 하길래 최대한 높은 곳을 찾아봤고 그것 때문에 사업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서 아버지와 동업하기로 했던 거였고요. 지인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거든요. 주차도 편하고 쾌적하다고 칭찬도 듣고 그때부터 저희 친정가족들의 교대로 가게를 지키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이제 나도 운이 좀 들어오나 싶었네요. 친구들도 불러서 놀다 가라고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미국에 갈 수가 없어서 요즘 한국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술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도 부자 집안이니 별 문제 있겠나 싶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 남동생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하길래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무조건 오지 말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곧장 가게로 가봤어요. 무슨 사고가 났나 궁금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게 안쪽에서 어떤 익숙한 남자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종아리 굵기만 봐도 그냥 알겠더군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동생하고 한참 동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서 있는데 동생 표정을 보니 엄청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왔나 싶어서 곧바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반갑게 웃는데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동생에게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동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 남편 얼굴만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제가 전 남편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에게 슬쩍 다가오더니 혹시 강사 자리 남는 거 없냐며 물어보더군요. 잘할 자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밝게 웃는 건 여전했네요. 어찌 살았냐, 아이는 잘 크냐, 그런 말도 없이 골프 강사 자리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자리 없다고 돌아가라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픈 준비하러 나갔는데 가게 문 앞에서 예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희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 걸음에 오더니 역시나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끝까지 듣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세상에는 염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렸냐면서 위자료 받은 걸로 했으면 자기네 돈도 들어간 거 아니냐며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해줬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가게 절반 이상이 그 위자료로 만든 거라고 맞다고 했죠. 근데 가게가 이제 막 자리 잡히려고 하는데 좋은 기운이 필요해서 전 남편을 받을 수 없다고 망해서 온 사람 받으면 부정 탄다고 했어요. 정 그렇게 일자리가 필요하면 사람 없는 야간에 여기 와서 골프공 줍는 일은 시켜줄 수 있다고 그거라도 해야겠으면 전 남편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잔뜩 굳은 얼굴로 돌아서 가버리시길래 제가 뒤에다 대고 손주는 잘 크고 있다고 그건 안 궁금하시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예전과 똑같더군요. 그 뒤로 전 남편은 가게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 추방당해서 돌아오고 얼마 뒤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금발 여자 기운이 썩 좋지 못했나 보네요. 나중에 백발이 되어서도 저렇게 살겠죠. 그동안 이혼했다는 이유로 사람도 잘 못 만나고 혼자 시린 가슴 부여잡고 살았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네요. 그것만 바라보며 지내려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아들을 잘 타일러서 이혼을 막았다면 지금쯤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이 되어 있을 텐데 나중에 공 죽겠다고 올까봐 걱정되네요. 예전 일은 다 털어버리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